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순천리빙TV 율성소 조정서입니다. 오늘 살구나무 동계전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살구나무 동계전장을 하는 목적은 뭘까요? 물론 크고 당도 높고 맛있는 살구를 가급적 많이 생산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또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가지에 햇볕이 잘 들어오게 이 가지를 잘 배치하고 전정을 해주는 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러한 것에 포인트를 맞춰서 설명을 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제가 심어서 2년을 키운 2년생 살구나무와 프롬코트 나무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건데요. 다른 핵과류도 비슷하게 전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살구나무뿐만 아니라 자두나무, 매실나무, 피자나무 등은 나무가 자라는 생특성과 열매가 열리는 결과 습성이 거의 비슷합니다. 따라서 이런 나무에도 오늘 제가 설명드린 방식대로 그대로 전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전정의 목적은 나뭇가지들의 햇빛이 잘 들어오도록 해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전정을 잘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무의 수영을 잘 잡아줘야 됩니다. 따라서 나무의 수영 잡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살구나무 같은 핵과류는 이렇게 가운데 부분을 비워놓고 가지를 밖으로 유인해서 키우는 개심 자연형 수영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개심 자연형 수영으로 키우면 햇볕 받는 그런 부분이 커지기 때문에 품질 좋은 열매를 수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된 가지, 즉 이 주지의 숫자는 텃밭에서 키우는 경우 3개 정도가 적합할 것 같습니다. 2개는 좀 헐렁하고요. 4개는 너무 많아서 아주 번잡합니다. 농약 칠 때도 아주 불편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과원에서 밀식 재배를 하는 경우 주지를 2개를 키우는 2번 주지 형식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주지의 기울기는 한 45도에서 60도 정도 기울기로 이렇게 눕혀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기울기를 눕혀줬을 때 과일이 아주 많이 달게 됩니다. 너무 이렇게 주지가 곧바로 서 있으면 나무가 영양 생장을 해서 열매보다는 나무 덩치 키우는데 집중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전정을 하나씩 해나가 보겠습니다. 이 나무는 2년 전에 심어서 금년에 3년째 되는 살구나무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벌써 열매가 4개 정도 열렸습니다. 금년에는 3년차가 되니까 아주 많은 열매가 열릴 걸로 생각됩니다. 여기 보시면 벌써 꽃눈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죠. 다닥다닥 꽃눈들이 아주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금년에는 아주 많은 열매가 열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살구나무와 같은 핵과류는 이렇게 주지를 쭉쭉 키워가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쭉쭉 키워갑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쭉쭉 키워갔죠. 그리고 이 등 위에 있는 이 주지의 등 위에 있는 이렇게 도장지는 다 제거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주지의 옆에 있는 이 장가지를 이렇게 붙여가는 형식으로 키우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난 여름과 가을철에 도장지를 미리미리 제거를 해줬습니다. 여기도 보면 제거한 흔적이 보이죠. 하지만은 이렇게 관리를 안 한 나무에는 도장지가 많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런 도장지는 무조건 제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장지는 위로 직진해서 크죠. 직진해서 크면서 이 열매로 갈 양분을 다 흡수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장지는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도장지가 자라 올라가면서 밑에 꽃눈에 그늘을 지우게 됩니다. 그러면은 꽃눈들이 죽게 됩니다. 따라서 이 도장지는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도장지만 제거해도 이 전정의 목적의 약 한 60%는 해소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장지를 제거할 때는 이렇게 바짝 붙여서 구루터기부터 이렇게 제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도장지를 제거하면 도장지를 제거한 자리에서 또다시 도장지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따라서 구루터기부터 완전히 바짝 붙여서 이렇게 제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도장지는 지금과 같이 겨울철 전쟁에만 제거를 하는 게 아니고 여름철, 가을철 보일 때마다 제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불필요한 양분 소모를 줄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지 옆에 붙어 있는 가지 전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지 옆에 장가지들이 많이 붙어 있죠. 이렇게 장가지들은 남겨두고요. 또 비교적 두꺼운 가지는 이렇게 제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장가지들이 많이 있는데요. 굳이 여기 가지를 남겨둘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아주 길게 많이 뻗어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은 좀 단축 전정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위에 이 정도에서 단축 전정을 이렇게 해서 짧게 해주고요.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 지금 위에 도장성으로 비슷하게 올라 있죠. 이런 것은 제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위에 있는 것은 이렇게 제거를 해주고 옆에 있는 거 위주로 남겨두고 여기에서 단축 전정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남겨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지는 너무 길죠. 그래서 이쪽에 꽃눈이 붙어 있는 얇은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만 남기고 이 부분에서 제거를 해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아주 긴데요. 이게 꽃눈이 붙어 있는 가지, 얇은 가지 하나 놔두고 이렇게 전정을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아주 조장성인데요. 이건 아예 제거를 하겠습니다. 너무 기단부에 붙어 있습니다. 제거를 해주고요. 또 이쪽에도 보시면은 좀 굵은 가지가 있는데요. 이 굵은 가지는 옆에 또 이렇게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건 눈을 한 두세 개 정도 남기고 이쪽에서 제거를 하겠습니다. 또 이것도 너무 뻗쳐나와 있는데요. 좀 안으로 담겨서 안으로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또 겹쳐 있죠. 이렇게 겹쳐 있는데요. 겹쳐 있는 가지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 제거를 하겠습니다. 여기 얇은 꽃눈이 남아 있죠. 그리고 이 가지는 이것도 약간 옆에 있는 가늘은 가지 남겨두고 여기에서 전질해 주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밑에 꽃눈이 옆에 붙어 있는데요. 꽃눈 하나만 놔두고 이렇게 전정을 하겠습니다. 전정을 마치면은 측지는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지 선단부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주지 끝을 보면 상당히 복잡하죠. 가지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경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방향성이 좋은 가지 하나만 주지 연장기로 쓸 가지 하나만 남겨두고 주변에 있는 가지들은 제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가지들이 많으면 서로 경쟁 역할을 해서 주지가 쑥쑥 커나가는데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가지들 방향성이 좋은 거, 제가 볼 때는 이게 방향성이 좋거든요. 이것만 남기고 주변에 있는 이런 가지들은 제거를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제거하고요. 이것도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지가 이렇게 우상향하도록 쭉 커가도록 이렇게 관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쪽에도 보시면 주지 선단부가 너무 복잡하죠. 이렇게 복잡한 경우 단촐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눈을 한 두세 개 정도 나누고 제거를 하고요. 이쪽에도 보시면은 도장성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눈 한 두세 개 정도, 한두 개 정도 놔두고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면은 이걸 지금 주지 연장선으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이 두꺼운 가지는 제거를 하고요. 꽃눈도 있는데 꽃눈도 제거해 주는 게 좋습니다. 원래 이 주지 선단부에는 열매를 달지 않습니다. 이 주지 선단부에 열매를 달아놓으면 열매 무게에 의해서 이렇게 주지 선단부가 이렇게 처집니다. 좋지 않기 때문에 주지 선단부에는 열매를 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전정은 대강 마무리했는데요. 벌써 어둑어둑해져 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꽃눈을 좀 솎아 줄 건데요. 꽃눈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경우 꽃눈을 좀 솎아 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핫코트 살구나무인데 열매가 커서 이렇게 붙어 있는 꽃눈은 같이 병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는 꽃눈도 좀 제거하고요. 특히 또 이렇게 배 밑에 있는 꽃눈은 그늘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옆에 있는 꽃눈 위주로 놔두고요. 이렇게 배 밑에 있는 이런 가지, 이런 꽃눈들은 일부 제거해 주면 되겠습니다. 전정을 마친 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주지 위주로 남겨놓고요. 주지 옆에 가는 가지를 달아가는 형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도장기는 제거하고요. 또 안쪽으로 뻗은 내양기랄지 너무 밀집해 있는 가지는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프롬코트 나무 전지를 해보겠습니다. 이 나무도 2년생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버렸는데요. 이 프롬코트 나무 전지하는 방법도 살구나무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쪽 하단 부분을 보면 좀 복잡한데요. 좀 간결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안쪽을 보시면은 이 안쪽으로 수관 내부로 뻗어 있는 내양지가 있습니다. 이런 내양지는 우선적으로 제거를 합니다. 이렇게 결과지 하나를 놓고 이렇게 제거를 했습니다. 위로 솟아올른 이런 가지도 제거를 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쪽에를 보시면 약간 많이 뻗어 나와 있고 복잡한데요. 일단 이렇게 위쪽으로 뻗어 올라간 가지는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가지가 두 개가 있는데요. 위쪽으로 올라간 가지는 이렇게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옆으로 나 있는 가지는 유지를 하고요. 그리고 이 가지는 밑에 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밑에
그늘을 지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지도 눈을 한두 개 정도 놓고 제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지도 위로 뻗어 올라간 가지가 있는데요. 위로 뻗어 올라가는 가지는 제거를 하고 이쪽에도 위로 뻗어 올라간 가지는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꽃눈만, 옆으로 있는 꽃눈만 이렇게 남겨뒀습니다. 반대편으로 왔는데 이쪽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주지 위주로 쭉쭉 키워가야 되는데 주지에 너무 굵은 가지들이 붙어 있습니다. 이런 가지들은 제거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가지들이 있으면 주지에 붙어 있는 꽃눈에 그늘을 지어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거를 해 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 전정 원칙 중에 하나가 주지에서 나온 가지 두께가 3분의 1을 넘어가면, 주지 크기의 3분의 1을 넘어가면 제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굵은 가지는 제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제거를 하고요. 이거 밑에 있는 가지도 주지 밑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늘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가지도 제거를 하겠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됐죠. 이런 식으로 계속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제가 후딱 마무리하고 전장한 후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장한 후의 모습입니다. 아주 깔끔하고 보기가 좋죠. 그럼 이걸로써 오늘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늘 저희 순천리빙TV를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